교재가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3단원이 남아있죠? 함수라고 3단원이 남아있을 텐데 그 3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3단원의 내용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냅둬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남겨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먼저 같이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클리닉 때 광성 빼고 우리 여자아이들은 시험은 안 돼요. 위클리 테스트가 있는데 15문제인데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개념편만 잘 풀었으면 집합도 나와요? 집합은 없어요. 영재만 냈어요. 지금 한 것만. 우리 저번 주에 한 내용들만 시험 문제 냈습니다. 15문제. 광성은요, 클리닉 때 앞에 개념 영상 보세요. 알았죠? 넌 개념 영상 보시고요. 저희도 영상을 쟤네 저번 주 내내 안 했어. 그래서 어쨌든 영상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들은요, 어쨌든 시험 보시되 위클리 테스트를 이제 볼 건데, 매주마다 시험 볼 건데, 매주 시험 보는 내용은 그래도 매주 시험 보잖아. 우리 중단원 평가의 난이도를 내지 않아요. 쉽게 낼 거니까. 정말로. 매주만 나오고요? 매주 보긴 할 건데, 왜? 저기 정민쌤 반은 데일리 테스트 보더만. 거긴 매일 보던데. 저기는 매일 보던데? 뭘 이상한 거 해봐가. 야, 원래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내가 그동안 너네를 많이 풀어준 거지. 원래 그렇게 해야지. 뭘 살기 힘들어. 자,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볍게 대표형 4번인데 그 대표형 4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재 페이지는요. 154쪽입니다. 154쪽 들어갈게요. 재민아, 154쪽입니다. 154쪽. 좀 많이 갔어요. 저번 주 내내.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즌 1 교재를 끝낼 거고 미리 얘기하자면 14강의 내용이 없어요. 유형이 4개밖에 없나? 14강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앞에 1교시 때 듣는 내용은 얘하고 뒤에 있는 얘네 있죠? 이거 증명하는 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증명은 한 문제 빼고 다 풀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 풀어줄 거고 중간에 푸는 시간도 없이 그냥 다 풀어드릴 거니까 여기는 하는 방법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너네는 질문? 너네 수학자예요? 수학하고 싶어요? 수학? 대학 가서 막 대학원까지 가고 싶어요? 교수 되고 싶어요? 그럼 절대 필요 없거든. 근데 인화여고는 좀 알아야 돼. 인인여고랑. 아, 인성은 죽을 때까지 안 내더라, 이거. 니네 한 몇 년 동안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인화는 단답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너는 단답형이 이거 10점 걸더라, 인일은. 인일 이거 10점 걸어요. 빈칸 다 뚫어놓고 가 2점, 나 2점, 다 1점.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증명하는 거 할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증명하는 거는요, 이것만 얘기해줄게요. 수학자들도 다 싫어하는 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들도 싫어하는데 얘네 선생님들은 좋아해요. 인일여고 인하여고 선생님들은 참 좋아하더라고. 그거 오늘 증명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전에 3단 논법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가볍게 하나만 복습을 합시다. 앞에 보세요. 야, 3단 논법은 이거지. 니네 윤리 배웠어 안 배웠어 지금? 내년에 윤리 배워요 안 배워요? 현대사회와 윤리 이런 거 배워요 안 배워요? 하지. 하는 애들 많지. 윤리와 사상해요 안 해요? 윤리와 사상해요 안 해요? 아, 윤리와 사상, 윤아야, 너의 미래야. 너의 2, 3학년 미래예요. 윤리와 사상, 현대사회와 윤리를 하면 무조건 뭐 이딴 거 나와요. 니네 지금 통합사회에도 그런 문제 나오는 거 같던데? 해놓고, 여기 겹치는 사상가의 주장은, 여기에 겹치는 사상가의 주장은, 이딴 거 많이 물어보죠. 그치? 근데 이딴 거 물어보는 거의 기본 원리는 뭐냐? 다 3단 논법입니다. 그래서 이딴 거 물어보는 거에 싹 다 기본 원리는 3단 논법이니까 그래서 이 3단 논법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다 3단 논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단 논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 줄 테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3단 논법의 기본 원리는 이거 하나지. 잘 봐. 그럼 3단 논법의 가장 유명한 거는 이거지. 너네 다 알고 있어. 아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유명한 바로 어떤 형에 대한 얘기였냐면 테스형에 대한 얘기죠. 자, 다 같이 얘기해봐. 테스형은요. 뭐예요? 인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테스형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살아요? 아니면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고로 테스 형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 얘기를 하지. 너네 이거는 많이 쓰지, 실제로. 그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하는데,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테스 형은 인간이고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고로 테스 형은 죽었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어. 근데 이게 왜 가능해? 라는 거를 보여준 게 3단 논법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단 논법은요, 그냥 논리적 흐름만 인정을 해주면 되는 단순한 국어 문제인데요. 그럼 논리적 흐름을 인정을 해보면 결국 뭐냐? 이 테스 형은 인간이다라고 주어졌던 이 문장이 사실이었기 때문이 아니면 구라였기 때문이야? 이건 팩트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너네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테스 형은 인간이에요. 팩트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하나만 더. 왜? 뭐가? 왜? 여기 인간은 죽었어요. 이것도 팩트 아니면 구라야? 이것도 팩트지. 그러니까 얘네 팩트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시작과 끝으로 연결을 해도 팩트는 팩트야 아니면 구라야? 이거 팩트지. 그래서 얘가 팩트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이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팩트를 집합의 측면에서도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럼 팩트를 집합의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진리집합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진리집합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생각해 줄 건 하나야. 그럼 여기 있는 테스 형은 결국 인간이라고 주어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명제가 사실이 되고 싶으면 그럼 이 테스 형이라고 주어졌던 이 진리집합이 요 뒤에 있는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다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다 들어가 있는 이런 포함관계가 되면은 팩트라 그랬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문장도 만약에 팩트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인간이 죽었다라는 요 문장 또한 마찬가지 팩트가 된 거 아니면 팩트가 아닌 게 됐어요? 이것 또한 팩트가 돼버렸죠. 그럼 이걸 진리집합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테스형이라는 요 조그만 집합 안에 나는 인간이란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 그 인간이라는 집합에 죽었다라는 집합이 이렇게 포함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테스형은 죽었다라는 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꼴이 됩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 있는 꼴이 됩니까? 들어가 있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스형은 죽었다도 마찬가지 진리집합 관계가 즉 부분집합 관계가 포함이 돼요? 아니면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팩트라는 거야. 이 얘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집합으로서 3단 논법을 이용하면 부분집합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다 성립합니다. 다 포함됩니다를 얘기해 주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문제를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볼게요. 세조건 P랑 Q랑 R에 대해서 두 명제 졌다고랑 졌다고가 모두 다 뭐가 된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동그라미 쳐봐. 쟤네 둘이 서로 모두 다 뭐가 되었대요? 장동그라미. 그럼 얘네들이 참이래. 오케이. 그럼 끊어고. 그러면 이거를 보는 순간 첫 번째로 보는 건 자연스럽게 나는 여기 있는 명제, 여기 있는 P는 결국 여기 있는 쟤, 나 Q죠. 그럼 나 Q면은 우리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게 Q 아니면 Q의 여집합이야? 그치. Q의 여집합이죠. 그럼 얘가 현재 참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여기에 꿀꺽하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런 관계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낫 R이죠. 그럼 낫 R이면은 얘는 현재 R이야? 아니면 R의 여집합이야? R의 여집합이 주어졌고 그 R의 여집합이 Q라는 요 집합 안에 그대로 또 꿀꺽하고 들어가 있어야 돼? 아니면 들어가 있지 않아야 돼? 들어가 있어야 이게 참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두 관계가 지금 현재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은 일단은 얘네들의 우리는 요 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요 전체 집합이라고 주어졌던 이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이 경계선 안에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을 그릴 건데 요 P라는 집합은 Q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니면 Q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여집합. 그 말은 곧 Q여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Q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니어야만 하는 곳에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Q가 여기에 1 조금이라도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관계지. 그러니까 Q가 이렇게 그려지는 관계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R의 여집합이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R의 여집합과 Q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 조금 애매모호하지. 맞나요? 왜? 얘랑 얘는 어쨌든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랑 좀 걸리지. 얘랑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R을 일단 보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 얘네들을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봤을 때 이게 약간 표현하기 애매했던 이유는 나는 앞에 있었던 얘 때문에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렇게 이가 되었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있는데 얘가 현재 문제가 됐던 이유는 쟤 때문에 좀 그래요. 이랬다면 얘 때문에 좀 그래요 라고 한다면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별로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파이널 킥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뭐가 될 거냐라는 거를 보았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파이널 킥이라고 보여주는 건 바로 뭐야? 왠지 얘네들 연결하고 싶지. 그러고 싶지. 연결만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래서 얘네들의 마지막 연결고리 찾을 거야. 그러니까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연결고리를 찾으러 가는 그 마지막이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우리 원명제가 참이라 그랬으면 누구도 항상 참이라 그래요? 우리 원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역과 대우 중에서는 무조건 참과 짓을 같이 하는 애가 분명히 하나 존재하지.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치, 대우가 무조건 참이죠. 됐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원명제가 참이면 GM 대우도 참이라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미안해. 미안해. GM 대우가 뭔지 알죠? 홍선이 알아요? GM 대우? 여기서 또 세대 차이 나는 척하고 있네. GM 대우 알아요? 왠지 안다고 얘기하면 나랑 세대 차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서. GM 대우 알아요? GM 대우? GM 대우 알아요? 젠더요? 잠깐만. 야, 왜 이걸로 가? 야, 이거는 민감해요. 이건 건들면 안 돼. 어떻게 젠더 이슈로 가, 이게? 야, 이거 어떻게 젠더야? GM 대우라니까. 잠깐만.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 GM. 그럼 이게 젠더로 가면 이게 뭔데? 내일 도영상한테 꼰재야겠다. 쌤, 들었어요? 재민이가 GM이 젠더래요? 이러면서. 그럼 이제 도영쌤 극대노하고 저기 9시 10분 반에서 야, 어떻게 GM이 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9시 10분 반이니까 재밌겠다. 야, 궁금하면 내일 9시 10분 수업 들어라, 야. 극대노 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잘 봐봐. 잘 봐봐. 다 왔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봤을 때 그럼 어쨌든 연결고리 찾을 거고 그게 바로 대우잖아, 대우. 그래서 우린 연결거리 찾을 거고 그게 대우니까 대우에 우리가 초점 맞추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우에 지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따라서 두 번째 연결고리는 대우 찾는 거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대우 찾을 거니까 얘네들이 서로 뒤집힌 다음에 뒤집힌 후에 당연히 얘네들에 대한 뭐까지 해줘야 대우 완성입니까? 부정까지 해줘야 대우 완성이지. 그래서 서로 뒤집고 반대로 까야 되는 그런 내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면 not Q이다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대우를 구하면 얘 뒤집어 까고 그 다음에 서로 부정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뒤집어 까고 부정하니까 결국 모이면 모이다도 똑같이 참이다가 되는 거야? 일단 얘네 뒤집으면 0 나오지. 그럼 얘네 뒤집으면 모이면 모이다가 돼? 둘의 자리 바꾸시면 되잖아. 그치? 그럼 not Q이면 P이다가 나오지. 그랬을 때 나왔을 때 얘의 뭐를 구하는 거냐면 얘의 부정을 구해야 대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의 부정을 구하면 되니까 모이면 모이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의 부정을 구하니까 모이면 모이다가 된 거야? 그치. Q이면 not P이다. 이게 참이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그럼 not R이면 Q다. 이것도 똑같이 잡아줄 수 있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뒤집어 까면 모이면 모이다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치. Q이면 not R이다가 되었고 얘를 부정해줘야 진정한 완성이지.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얘는 모이면 모이다로 바뀌게 됩니까? 그치. not Q이면 모이다가 됐어요. not Q이면 R이다. 이것도 참이 된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명제부터 풀어주니까 그럼 얘 풀어주면은 Q라는 게 P의 여집합 안으로 그대로 우리는 in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Q의 여집합이라고 잡아준 이 친구도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R이라는 친구에 그대로 in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나는 요런 집합관계가 있었고 요런 집합관계가 있었고 나는 요런 집합관계도 만족을 하고 이런 집합관계도 만족을 해요를 보여주게 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약간 너와 나의 연결고리처럼 딱 달라붙는 애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같은 애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연결고리처럼 내가 현재 녹색이 아니지.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요 4개에서 연결고리를 골라주면 정답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 도달이 될 거야. 그럼 새로운 명제가 하나 만들어질 텐데 그 명제도 똑같이 포함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럼 포함관계가 유지가 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 참이 되는 거야? 아니면 불화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그게 이 친구예요. 3단 논법.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연결해봐. 그럼 끝과 시작이 같은 애가 누구야? 자, 1번, 2번, 3번, 4번이야. 그럼 누구랑 누구의 시작과 끝이 같아요? 답은 참고로 2개예요. 몇 번이 현재 시작과 끝을 같이 하고 있어요? 1, 4.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내가 지금 현재 세트를 지어줄게. 1번과 여기 있는 요 4번이 지금 현재 보면 Q의 여집합으로 해가지고 가운데가 딱 Q의 여집합으로 겹쳐있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Q의 여집합으로 겹쳐지니까 이 보라색이 한 세트.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누가 또 한 세트라는 거를 볼 수가 있나요? 녹색으로 표현해주자면 누가 또 한 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 2, 3이 똑같이 한 세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리고 눈치 빠른 인간들은요, 이것도 알게 되는 게, 이 녹색과 보라색은 다 대우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둘이 똑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웬만하면 여집합을 죽이는 게 좋아? 아니면 여집합을 살리는 게 좋아? 죽이는 게 집합 표현에서 훨씬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집합이 죽는 게 보라색이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1번과 4번을 챙겨오는 거야. 여집합을 죽일 수 있도록.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집합을 죽이도록 1번과 4번을 가져오게 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는데 그 Q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갑니다. 라는 결론까지 우리가 얻어주게 된다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Q의 여집합은 어차피 그냥 얘네들을 연결하는 매개체니까 죽여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죽임으로써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결론이 그래서 P는 R에 들어간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P는 R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R이라는 게 P보다 큰 쪽에 들어가요? 아니면 작은 쪽에 들어가요? 큰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P라는 친구의 R이 그대로 꿀꺽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괜찮아요? 그리고 R의 여집합, R이 아닌 애들이 Q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Q랑은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집합 관계를 이용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기억부터 리을까지를 판단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흐름을 잡아서 가는데 대우 명제 쓰는 거는 명제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대우도 같이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판단한 명제는 항상 참인 명제는 3개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대우까지 포함하면 6개가 되는 거야. 그럼 그 6개 중에 말 되는 걸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3단 논법의 포인트예요. 무조건 집합으로 얘기하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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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봐. 그럼 다 왔어. 잘 봐봐. 나만 목청 터지면 안 돼. 자, 너네도 약간 봐야 돼요. 왜 이러지? 손이 떨려요. 자, 여기 보세요. 손이 떨려요.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됐죠? 얘도 영혼 났어. 인성 둘이 딱 영혼을 제대로 났어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이 명제 참 구라 판단하고 싶으면 무조건 얘네 다 집합으로 얘기하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앞에 거부터 우린 집합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앞에 거부터 우리 집합으로 표현하면 얘 명제가 참이고 싶어. 그럼 집합 누구한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치. P가 R에 여집합 안에 들어가냐 이거 보여주면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들어가요? 지금 보니까 P가 R이 아닌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경우 땡. 거짓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포함관계 성립 안 하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짓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니은 봐봐.
Q가 나 P에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Q가 P에 누구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Q가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치?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니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Q는 P가 아닌 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안 들어가 있어요? 보아하니? 다 들어가 있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냐? 재민이 여기까지 됐냐? 네. 그러니까 P가 아닌 쪽에 Q가 다 있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아니면 구라야?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 이건 참이야 구라야? 참이네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야 틀려요. 그러니까 니은 맞아 틀려? 맞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았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보게 되면은 낙Q는 R이다죠. 그럼 낙Q면은 Q의 무슨 집합을 구해주는 것이 되었고요. 낙Q면 Q의 무슨 집합이 Q의 여집합이 누구한테 들어간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으니까 R에 들어간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으니까 과연 이 관계가 성립하는가를 보여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Q가 아닌 쪽은 R에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안 들어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 아니지. R은 여기 노란색에 한정되어 있는데 Q가 아닌 애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냐라고 보기에는 얘가 좀 더 크지 않아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얘가 너무 좀 크지. 얘가 뭐 이렇게 다 포함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현재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 일부는 들어가 있겠지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부만 들어가는 것도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 그 디귿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조금만 들어가도 안 돼요.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 모이면 모이다 해요. 지금 보니까 얘 모이면 모이다 해요. 그치? 아래 여집합이 누구의 여집합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느냐 이거 보여주면 돼. 그럼 R이 아닌 애들과 P가 아닌 애들을 모아보는 것이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R이 아닌 애들과 P가 아닌 애들을 모아봤더니 그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포함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네요. 그대로 다 꿀꺽하고 있지? 그럼 얘는 꿀꺽하고 있으니까 이게 현재 이 관계가 성립해. 그럼 이 명제는 참이 아니면 구라야? 참인 거야. 그래서 리을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두 개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이해를 하되 그 집합을 토대로 답을 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3단 논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까지 바탕으로 잡아주고 옆에 4-1번과 4-2번이 있는데 쉬운 거는 4-2번이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2번 한 사람은 4-1번도 해보시고요. 해보세요. 4-2번 먼저 해볼게요. 네. 응? 이거 다 비운지는 여기 디귿 보세요. 디귿. 잘 봐. 잘 봐. 야, 왜 다 영혼이 나가 있어? 여기 잘 봐. 잘 봐. 잘 봐. 내가 디귿을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 잠깐 고치고 가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디귿은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낙큐면 R이다 라고 돼 있는 요 명제가 지금 현재 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항상 참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참인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그 참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바로 얘가 무슨 명제라서 그러냐면은 여기 있었던 요 대우 명제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대우 명제는 무조건 참이잖아. 그러니까 대우 명제는 참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항상 성립합니다. 디귿은 집합으로 보기보다는 대우 명제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그 디귿은 맞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이 이렇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집합이 그려진다 하더라도 대우는 꼭 한번 명심을 좀 해놓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오, 까딱했다가 나도 진짜 답 이상한 걸로만 얘기할 뻔했네요.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4-1번, 4-2번 해보세요, 먼저. 해볼게요.
155쪽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이렇게 얘기해줄게. 앞에 있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앞에 있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하는 법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고, 너네 빈칸 완성 잘해요? 영어에 빈칸 완성 잘합니까? 31번부터 34번으로 나와 있는 그 유형. 혹시 그거 되게 잘해요? 반반이야? 특기 실력을 테스트하는. 야, 나는 그거 풀어서 절반 이상 맞춘다. 손 들어봐. 빈칸 완성을. 조성원 쌤이 어. 거기에서 어. 33번, 34번은 1번으로 밀면 하나라도 맞춘다 이래가지고. 보통 30일 32번이 그러던데. 30일 32번 1, 2번을 찍으면 답 나와요. 너 있을 때 썼어. 그거. 야. 재민이, 빈칸 완성 문제 몇 문제 맞춰요? 학교 내신이랑 다 포함해서. 2번으로 밀면 2개를 맞추거든요. 다 찍는다는 소리고. 너는? 지문 상태에 따라서. 지문 상태에 따라서. 나경이는? 2개 이상? 오, 진짜 잘하네. 너는? 그냥. 다 틀리죠. 아, 다 틀려요? 주혜는? 그날 내가 아, 그날의 운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 서연이는? 묻지 마세요. 알았어, 안 물어볼게. 두 개는 맞아. 잘 찍으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그날의 운에 따라 다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다 그날의 운에 따라, 눈앞에서 학생이 맞는 광경을 봤어요. 그날의 운에 따라 다르다는 거잖아.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자. 야, 니네 한국사인가? 한국사에서 혹시 그 어떤 선생님이 맨날 뭐라고 말을 하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빈칸 뚫어져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채우는 문제들 있지. 한국사였나? 뭔가 그쪽에 꼭 있잖아요. 한두 문제 꼭 나오잖아. 이상한 거.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 던지는 거. 그러고 학생이 대답하는데 거기에 빈칸 뚫어 놓잖아. 치사하게. 그거 다 맞춰요? 그런 문제 나오면? 공부를 얼마나 했냐. 공부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문맥으로 이해하지를 못하는구나. 문맥으로 이해하는 건데 아니면은 이거 하나만 더. 니네 비문학 독서 지문 몇 개 맞춰요? 독서. 오, 다 맞을 때 있어요? 무슨 설명하죠? 그러니까 비문학. 잠깐만, 그거 화법과 장문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 앞장에 있는 거 아니야? 앞장에 있는 거. 맨 앞장에. 맨 앞장에 있는 거. 다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여기 있어요. 잘 봐, 조용히 하고. 자, 내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앞에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증명하는 과정은요. 솔직히 대우만 알고 있으면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렇다 해서 대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그냥 지금은 이딴 문제 나온다. 그냥 점수 다 퍼주겠다는 거예요. 왜? 논리만 맞으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대표형 5랑 대표형 6은 밑에 답 내가 제시 안 한다 했지. 왜 답을 제시 안 하냐면 왜 그러냐면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답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뒤로 넘겨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험 문제 스타일이. 그래서 현재 시험 문제 스타일은요. 빈칸을 주고 빈칸을 채우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156조의 6-1번 같은 경우를 보자면. 근데 이 빈칸 채우는 문제는 1학기 때 경우의 수나 이런 거 하면서도 한번 당해보셔서 알겠지만 얘는 그냥 뭐냐면 말 채우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 채우는 것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돼. 알아. 오타난 거. 알아. 왜냐? 전교재에서는 그게 4, 5였어요. 원래 4, 5였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5, 6으로 바뀌면서 오타난 거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 6-1로 고쳐놨으니까 알아서 고쳐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처럼 빈칸 채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의외로 할만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의외로 할만하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과정은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명제는 이렇게 증명한 데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여기 대표형 5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방법만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잘 봐. 뭐라는 거야? 알아보세요. 내 욕하고 있어. 아니, 뭐야? 내가 갈렸나? 이따 지각이나 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다가 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거를 잘 봐. 뭘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했냐면 동그라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대우는
누구랑 참거짓을 항상 같이 하기 때문입니까? 원래.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대우는 동그라미 치고 대우는 원명제와 결국 우리는 참거짓이 항상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명제와 참거짓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일부러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우를 통해서 얘가 말이 돼요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대우가 참이니까 원명제도 참이야 라고 내 맘대로 빡빡 우겨도 되는 거야. 그럼 빡빡 우겼을 때 수학자들은 그렇네 하고 넘어가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원명제와 참거짓이 일치하는 대우를 이용해서 보여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우가 말 된다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대우 명제를 먼저 찾아주는 게 시작이야. 그럼 대우 명제를 찾을 거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n은 자연수로 한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우 명제는 자연수 n에 대해 우리는 가정과 결론을 서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뒤집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우 명제는 가정 결론을 서로 뒤집어야 돼? 아니면 뒤집지 말아야 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n은 짝수다, n제곱이 짝수다. 서로 뒤집혀야 돼? 아니면 뒤집히지 말아야 돼? 뒤집혀야 돼. 근데 뒤집고 끝내야 돼? 아니면 뒤집고 걔네들 부정까지 해줘야 돼? 부정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3단원법 하면서 핏대 올리면서 내가 왜 대우를 설명했냐? 이것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 부정까지 해봐. 그러면 n은 짝수이다 부정해보세요. 그럼 n은 짝수이다 아니면 n은 짝수가 아니다? 아니다. 그럼 n은 뭐다? 그치? n이 홀수이면 결국 우리는 n제곱이 뭐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짝수가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다, 즉 홀수이다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이 홀수였으므로 n제곱도 홀수래. 이거 보여주면 돼요. 그럼 이거 솔직히 말은 되잖아. 1제곱하면 1이고 3제곱하면 3이고 9고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9제곱하면 81이잖아. 그럼 홀수 나오긴 하지. 홀수 곱하기 홀수잖아. 근데 그걸 우리는 수식적으로 증명을 해봐야 돼? 아니면 해보지 말아야 돼?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증명을 할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가정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가정이 성립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가정 성립할 거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n을 홀수로 잡을 거야? 아니면 짝수로 잡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n을 홀수로 잡을 거야? 짝수로 잡을 거야? 그치? n을 홀수로 잡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생각하세요. 그럼 홀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짝수에서 얼마만 딱 빼주기만 하면은 홀수가 됩니까? 1만 빼주면 되겠지. 왜?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짝수의 다른 말이 뭐의 배수들이니까? 2의 배수들이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의 배수니까 2k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는 2k에서 얼마만 빼주기만 하면 될까요? 1만 빼주면 돼. 더하기 1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빼기 1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왜? k는 1부터 다 아무거나 집어넣을 거니까. 됐나요? 더하기 1로 쓰고 싶으면 0부터 집어넣으면 돼요. 1부터 성립하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2k-1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조건 k는 뭐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k는 자연수.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자연수 아무거나에 대해서 홀수들은 다 2k-1에 대해서 성립이 됩니다. 보여주게 되면. 그럼 실제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n제곱이지. 그럼 실제로 n을 제곱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해봐. 그럼 n제곱 한다는 것 자체가 홀수 2k-1이니까 그럼 실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2k-1을 제곱하겠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죠. 그럼 이거 전개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지?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잡아줄 수 있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얘네들 왠지 묶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거 뭐로 묶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나 얘 짝수 4로 묶어도 되겠지. 왜? 얘 4로 묶어서 이렇게 k제곱 더하기 k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현재 여기 잡아준 이 연두색으로 네모친 이 부분이 현재 뭐의 배수가 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묶어서 4로 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이게 4 곱하기 무한 거잖아요. 그럼 4 곱하기 무한가는 이거 다 뭐의 배수란 소리예요? 4 곱하기 무한가는 다 뭐의 배수들이요? 그치? 4의 배수지. 그럼 내가 질문할 건 이거잖아. 그럼 4의 배수에다가 우리는 1 더한 건데 그럼 4의 배수는 이게 뭐야? 4의 배수가 홀수예요? 4의 배수들은 다 뭐 나와요? 짝수 나오지. 그러니까 이 4의 배수 짝수로 보장받는 애와 나머지로 우리가
보장을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정리해서 4a k제곱 마이너스 k에다가 더하기 1을 줬을 때 나오게 되는 꼴이 우리는 짝수 더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짝수에다가 1 더하면 무조건 얘는 짝수 나와 아니면 홀수 나와요? 홀수 나왔네? 증명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홀수 나왔으니까 그러면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다. 이거 말 돼요? 아니면 말이 안 돼요? 되잖아. 그럼 얘가 팩트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주장할 게 생긴 거야. 왜? 대우 구했더니 팩트 나왔어. 그럼 대우 구했으니까 팩트 나왔는데 그럼 대우가 팩트니까 원명제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명제도 똑같이 참이 되는 거야? 아니면 구라가 되는 거야? 참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증명했죠. 그럼 증명했으면 마지막 한 줄만 완성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논리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돼. 그럼 그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바로 뭐냐? 그냥 이거야. 대우가 결국은 참이야. 그러니까 대우가 말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우 관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명제가 있는데 그 원래 명제 또한 참이라는 거 아니면 구라라는 거야? 그래, 원명제 또한 참이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증명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여러 가지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답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실제 시험은 이걸 내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만 말만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0분까지 쉬었다가 할게요. 20분까지 쉬었다가 들어갑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빨리빨리 보고 충분조건, 필요조건 갑시다. 충분조건, 필요조건 내용 별로 안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대표용 6번 바로 갈게요. 앞에 보세요. 대표용 6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대우를 배웠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해하기는 수월했을 겁니다. 대우가 참이니까 원명제가 참이다. 이걸로 해서 대우 명제는 증명하는 건 참 쉬워요. 실제 수학자들이 증명을 제일 많이 하는 테크닉은 대우 명제입니다. 대우 명제를 제일 많이 쓰니까 어쨌든 이 대우 명제를 잘 기억은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는 대부분 다 대우 명제가 나오긴 하는데 가끔 보시면 기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기류법은 뭐냐? 이거야. 잘 봐봐. 너네 예를 하나만 들어줄 테니까 기류법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세요. 기류법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겁니다. 그냥 진짜 뭔 얘기냐면 앞에 봐봐. 내가 지금 가볍게 얘기를 하나 해줄 건데 되게 재밌을 거야. 이건 재밌어요. 이 얘기만 재밌어요. 잘 들어봐. 자, 봐봐. 기류법은요, 그냥 증명하는 테크닉이 이겁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잘 봐봐. 그러면은 잘 봐봐. 형철이는 못생겼다를 증명하고 싶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형철이는 못생겼다가 증명을 하고 싶고, 이게 현재 참이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가능은 한 거잖아? 그럼 어쨌든 못생긴 형철이. 이걸 어쨌든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걸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목표는 하나지. 목표는 뭐야? 나 잘생긴 거 증명해야 돼? 아니면 못생긴 거 증명해야 돼? 못생긴 거 증명하면 되겠지. 그럼 난 못생긴 거 증명한다.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려면은 잘생긴 사람은 형철이가 아니다. 이거 증명하면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것도 귀찮지. 그럴 때는 보통 어떤 걸 증명하면 되냐면 이런 거 있어요. 잘 봐. 뭐 거울을 가져오면 증명이 된다, 야. 뭘 거울을 가져오면 증명된다, 야. 동선이 이런 얘기 할 때만 살아나네요. 자, 잘 봐. 이해하시면 돼. 잘 봐. 재민이, 봐봐. 이해만 하면 돼. 그럼 이거 증명하고 싶어? 그럼 기류법 뭐냐? 얘 부정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부정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얘 부정 구하면 형철이는 못생겼다 아니면 형철이는 잘생겼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증명할 건 형철이가 잘생겼다지. 그때 그 형철이는 잘생겼다. 이렇게 얘를 현재 잡고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잡고 얘네들을 증명을 해보게 되면 분명히 어디선가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생기죠. 됐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얘가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생겨서 얘가 어쨌든 구라라는 거 증명이 되면 돼. 그러니까 얘가 구라가 되니까 결국 뭐를 가져오면 되는 거냐면 얘 구라인데 너 거짓말 칠 거야?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류법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잘 봐.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사연이 여기까지 됐어요? 먹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그럼 봐봐. 그러니까 못생겼다가 참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얘 반대가 되는 형철이는 잘생겼다가 구라라는 걸 보여주면 되고 그 구라를 보여주는 과정은 여기서 분명한 논리적 오류가 하나가 있음. 그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잘생겼다 했을 때 논리적 오류를 해봐. 그럼 논리적 오류는 뭐가 있을까요? 다. 그냥 나영수 생각 이렇게 옆에 서보라 하면 되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증명 끝났죠? 이런 식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인간 점점 잘생겨지던데. 아니 주말마다 볼 때마다 사람 점점 더 잘생겨져. 짜증나게. 누구는 점점 삶에 찌들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점점 화사해지는 것 같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점점 삶에 찌들어가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화사하셨어요. 아니 요즘 따라 유난히 더 화사하다니까. 더 열받게.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도 내가 정민쌤보다는 나이가 덜 들어 보인대요. 자 여기 보세요. 또 내 욕하는 데만 또 신나가지고 가요. 자 여기 보세요. 야 그럼 봐봐. 지금부터 잘 봐. 지금부터 여기 대표형 6번을 증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나는 현재 루트인은 몽이다가 참이다라는 걸 보여줄 건데 무리수이다라는 것이 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얘가 참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 그러면 얘가 참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얘의 부정을 구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얘의 부정을 구한 여기 있는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부정은 무리수의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 2는 유리수예요 라는 거를 잡아줬을 때 우리는 그 루트 2는 유리수이다가 결국 참인 거 보여주면 돼요? 아니면 구라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이게 구라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에요 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귀류법에서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얘가 구라라는 거를 증명해야 돼. 그럼 얘가 구라라는 거 증명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우린 어떤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뭔가 말이 안 돼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구라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 무언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음을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말이 되지 않음을 증명을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서 그 다음으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생각을 해봐. 유리수잖아. 그럼 유리수는 일반적으로 무슨 꼴로 돼 있으면 싹 다 유리수라 그래? 분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유리수로 잡아주는 이 친구는 일반적으로 뭐로 돼 있는 꼴이냐면 유리수는 분수로 돼 있는 꼴.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루트 2라는 거를 잡아줬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 2는 유리수라 그랬으면 유리수는 무조건 다 분수꼴로 표현이 된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이 분수꼴로 표현이 될 거니까 결국 뭐분의 뭐라고 잡아줄 수 있냐면 그냥 n분의 n인데요.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겠죠.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를 하자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n분의 n이라는 분수가 된대요. 어쨌든 루트는 다 분수로 바꿀 수 있더래요. 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분수를 표현할 때 이 분수는 다 약분이 돼 있는 꼴로만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아니면 약분이 안 돼 있는 꼴로 표현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약분이 돼 있는 꼴로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약분이 돼 있는 걸로만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에 어떤 조건을 깔 거냐면 여기는 m과 n. 그랬을 때 여기 있는 m과 n이 서로 다 우리는 얘네 약분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약분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건 더 이상 공통으로 나뉘어지는 숫자가 있는 상태 아니면 없는 상태야?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관계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되냐면 얘네가 서로소 관계라고 우리가 전제를 깔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 질문은 이겁니다. n과 m이 서로소였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해서 같은 숫자를 곱해서 만들어낸 n제곱과 m제곱 이것 또한 마찬가지 서로소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서로소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그치? 얘네 서로 관련 없는 애들끼리 두 번 곱한 거니까 관련 없는 애들끼리 두 번 곱해봤자 어차피 얘네들은 서로소라는 거야. 됐어요? 왜? 더 이상 아닐 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소인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은 증명을 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인정하잖아 다. 그쵸?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야? 그래. 꾸리꾸리 하라고 쟤를 정리하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분모 m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 그럼 이거 올려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럼 얘를 올려서 n은 결국 우리는 루트 2 곱하기 m이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 여기는 루트가 더 꼴보기 싫지. 그럼 루트 없애려고 양변은 뭐 해줘도 돼? 제곱해도 되겠지. 그럼 제곱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얘 제곱하면 n 제곱은 결국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m 제곱이 되었대. 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 이제부터 잘 봐. n제곱을 현재 2m제곱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결국 우리는 n제곱은 m제곱의 배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지? 공통적으로 나뉘는 숫자가 생긴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n제곱은 결국 우리는 m제곱에 곱하기 2를 한 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보니 그럼 이거 자체가 서로소를 깬 거야? 아니면 서로소를 깨지 못한 거야? 서로소가 깨진 상태가 돼버려요. 왜?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생겨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를 가지고 루트를 씌워도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를 씌워도 똑같을 테니까 그 말은 곧 뭐가 될 거냐면 얘네들이 약분되는 게 분명히 생길 거예요를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 있게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뉘는 게 생겨요. m이 서로 나뉘는 게 더 생겼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서로소라는 조건은 이렇게 된 거야. 나의 이 친구는 이렇게 된 거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논리적 흐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n제곱이 이런 꼴로 표현이 되니까 결국 우리는 뭐야? 여기는 n제곱과
m제곱이 서로소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서로소가 아니다 보다. 그러니까 누구랑 논리적 오점이 생겨버렸냐면 얘랑 말이 안 돼버리지. 그치? 서로소라고 전제를 깔았는데 갑자기 서로소가 아닌데요 하고 말 바꾼 거잖아요.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종류죠. 조영철이라고 맨날 말 바꾸는 인간 하나 있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뭘 다 끄떡끄떡대고 있냐? 내가 맨날 말 바꿨냐? 그랬나? 자아성찰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말 바꾸는 인간이 제일 싫잖아요. 그쵸? 말 바꾸는 인간이 제일 싫듯이 똑같아요. 얘도 말 바꿔서 싫은 거야.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럼 보통 논리적 오류가 생기면 보통 이렇게 짝대기 그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쓰면 그냥 논리적 오류가 있음. 이렇게 된 거야.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에 논리적 오류가 있는 거냐면 여기는 n제곱, 여기는 m제곱이 서로소라는 요 말에 논리적 오류가 생기게 된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서로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뭐야? 너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논리적 오류가 생기면 무조건 뭐야? 이 명제는 구라가 된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명제가 구라가 됐는데, 그럼 이 명제가 이미 구라인데, 그럼 당연히 얘 부정은 구라겠어요? 아니면 참이겠어요? 참이겠지. 구라를 쳤는데, 그러니까 부정을 했는데 그게 구라였대?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애가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인 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게 참이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오류에 따라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 있는 유리수다가 구라가 되면서 우린 여기 있는 루트 2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냐면 유리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게 기술법 이용한 증명법이에요. 답이 조금 다를 거야. 학교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왜대대대 뭐 이렇게 하면서 풀어주는 것도 있을 텐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교과서마다 다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만 해도 이미 논리적 오류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도 상관없는 겁니다. 즉, 기술법의 핵심은 말이 안 됨을 하나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질문?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말 안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봐봐. 여기까지 했을 때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올까? 아니면 그러니까 못 나올까? 못 나오는 거야. 왜? 증명법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증명법이 너무 다양해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점수가 못 나오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내면 그냥 다 정답 줘야 돼요. 말만 되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낼까 안 낼까?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로 나와? 6-1번 보시면 돼요. 너네한테는 5-1번으로 돼 있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 빈칸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잘 보세요. 자, 봅시다. 이제 여기 잘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이제. 그래서 여기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증명한다라는 거를 잡아줬을 때 실제 그러면은 여기 이제 봐봐. 실제 문제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가나 빈칸 채우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빈칸 채우는 문제들은 늘 얘기하잖아. 뭘 모르겠어. 자,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잘 봐. 물론 지금 수학자들도 그렇고 수학교육과 학생들도 그렇고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여기 맞아.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뭐야? 저렇게 증명하는 건 안 나와.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요, 내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해주는 게 포인트라고요? 야, 이거 문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거 결국 뭐 하는 거라고? 이거 냈어, 시험 문제에서. 그럼 이거는 국어야, 수학이야? 국어야, 국어.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잘 봐. 그러니까 우리는 국어 지문 읽듯이 그냥 읽으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국어야, 국어. 잘 봐. 그러니까 국어 지문 읽듯이 그냥 쭉 읽고 빈칸만 채워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봤을 때 그럼 얘네들을 우리는 빈칸에 채울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쭉 한번 볼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 빈칸 채우는 걸 한번 쭉 볼 테니까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자연세대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도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참으로 우리는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다에 들어갈 말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준 거는 첫 번째 문장 읽어봐. 뭐를 부정했어요? 그치? 결론 부정해서 결국 n이 뭐의 배수라고 가정을 해버렸어요. 밑줄. 잘 봐. 서현이 10권 좋은 거 아니지?
응, 그냥 머리가 터지는 거야? 응, 잘 봐. 잘 봐요. 넌 근데 이거 해야 될 텐데. 이과들은 이거 해야 되는데. 어? 뭐라고? 잘 봐. 잘 봐. 그러니까 여기 밑줄 n이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죠.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럼 n이 3의 배수래. 야, 그럼 실제로 봐봐. 여기 k라는 일반적인 자연수에다가 얼마만 곱하면 3의 배수 돼요? 3. 그러니까 가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가는 숫자 쓰면 되겠고. 그럼 여기 이렇게 3K로 잡아줬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 됐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3K로 잡아주게 되면 여기 있는 N제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게 그 다음이지. 기억의 양변을 제곱해서. 그치? 여기까지 됐냐? 그럼 우리는 N제곱을 구하면 여기는 3K를 제곱할 거 아니야. 그럼 나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3K를 제곱한 이거 궁금해하면 되는 거지. 맞나? 여기까지 됐냐? 그럼 3K 제곱해보세요. 그럼 얘가 현재 몇 K 제곱이 됩니까? 그래서 그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여기는 3K 제곱은 그래서 우리는 9K 제곱이 되었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냐? 그럼 내 여기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9K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N제곱은 적어도 3의 배수입니까? 아니면 9의 배수입니까? 3의 배수예요? N제곱이? 그치. 9를 곱했으니까 적어도 얘는 9의 배수라는 것은 증명이 돼. 됐어요? 여기까지 됐냐? 근데 이게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K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K 제곱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보면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그럼 얘가 현재 K 제곱에 대해서 얘가 9의 배수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줄 건 이 9의 배수는 3의 배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적어도? 그치? 얘들은 싹 다 3의 배수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결론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가 되어버렸다는 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했던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3의 배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9의 배수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9의 배수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되었어. 그러니까 n제곱은 실제로 3의 배수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에 들어갈 거는 얘가 그래서 뭐의 배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3의 배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결국 뭐야? 가정이 모순된 거예요. 괜찮아요? 말 안 된 거잖아. 논리적 오류가 생겼잖아.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3의 배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의 배수가 돼버렸는데 땡깡 부려가지고 난 3의 배수 아니라고 이럴 수 있냐고. 없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예를 들면 이거지.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범죄 소명이 됐어. 증거가 나와서. 그치? 근데 나 범인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믿어줘요? 안 믿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그래서 얘 부정이 불하니까. 그래서 원명제는 참이 될 수밖에 없더래. 이게 최종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빈칸은 이렇게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다 없다? 그래서 어려운 거 있다 없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빈칸만 잘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 잘 채우는 것 거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교재 1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161쪽 할게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여기 내용은 별로 쉬워요. 자, 증명은 가볍게 그냥 이렇게 채우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앞에 보세요. 왜 다 표정이 증명 끝나니까 왜 다 죽상이 됐냐. 예상은 했지만. 자, 여기 잘 보세요. 잘 봐. 앞에 봐. 앞에 봐. 지금 여기 내용은요. 지금 여기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 지금 얘네 이 내용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앞에 봐봐. 이거 진짜 예전에 여기가 수능이 나온 적이 있죠. 4년 전에. 4년, 5년 전에 수능이 나왔었어요. 여기. 실제 문과 수능이 나왔었던 내용인데 문과들은 여기를 수능을 봤었습니다. 그때 이거 나왔을 때 얘는 항상 자주 나왔던 문제. 이게 항상 몇 점짜리였냐면 3점짜리로 항상 나왔었어요. 3점의 후반. 심하면 4점짜리로 나온 적 많습니다. 실제로. 3점 아니면 4점인데 여기는요. 포인트 잡을 거는요. 딱 이 개념 전체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중에서 특히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은요. 여기 3번에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건 어쨌든 그 명제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명제에서 얘기하는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관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관계를 이해하는 거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은 가장 쉽게 느껴질 거고요. 이렇게 하셨을 때 내가 모든 수능 문제에 적용해봤는데 수능 문제에 다 적용됩니다. 그 말은 곧 실제 학교 시험도 수능 문제를 참고해서 내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소리일까 아니면 적용이 안 된다는 소리일까? 그대로 적용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잘 보세요. 싹 다 한 번에 통합해서 이거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보시기만 하면 되고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때 내가 지금부터 어떤 전제를 좀 짤 거냐면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을 얘기하려면은 얘네들 자체가 일단 뭐하다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냐면 무조건 말된다라는 게 성립이 들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충분조건이나 여기 있는 필요조건이나 여기 있는 필요충분이라고 얘기하는 요 필충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다 전반적으로 일단 명제가 말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얘기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코스, 전제 조건이 있을 건데 이 전제 조건은 일단은 이 우리가 생각해줄 이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명제가 말된다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생각해봐. 명제가 말이 된대. 그러면은요, 우리 이 명제가 참이라는 소리 아니면 구라라는 소리야? 참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대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명제가 말이 된다. 그럼 이 명제가 실제로는 참이 됐다. 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게 풀립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다시 얘기해봐. 그럼 명제가 참이라는 전제에서 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그 다음에 어떤 조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이란 소리 아니면 구라란 소리야? 그치. 전제는 얘가 참일 때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라가 되는 명제에 한해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애초에 구라가 되는 명제에 한해서는요. 이 조건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애초에 참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을 하자면 우린 여기에 짝대기 몇 개 긋냐면 보통 이렇게 짝대기 2개 그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학에서 동그라미 쳐놓을 건 이 기호인데 이 기호로 돼 있으면 이거 그냥 무조건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여기 옆에 T, 참일 때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적어 나오면 아 참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기호니까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주의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명제가 참이라 했을 때 내 질문 누가 가정이야? 누가 가정이에요? PQ 둘 중에 누가 가정이야? 그치? P면 Q이다 그랬으니까 P 얘가 가정이지. 화살표를 쏘는 쪽이 가정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화살표를 받는 게 가정이 아니면 결론이야? 결론이야? 그럼 이제부터 필요조건, 충분조건 얘기 끝낼 거야. 잘 봐. 잘 봐. 우리는 이 가정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 있죠? 이 가정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를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나는 지금부터 어떤 명제를 만족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충분조건은 뭐야?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어떤 명제가 참일 때의 가정을 충분조건이라고 한대. 끝!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결론이 있겠지. 결론은 어떤 명제를 참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론이죠. 그러니까 필요한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거 무슨 조건?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필요 조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가정과 결론을 그냥 충분 조건, 필요 조건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같은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의 진리집합에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애초에 충분 조건은 가정이니까 아니면 결론이니까.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결론이라고 하는 친구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얘기하고 싶으면 애초에 명제가 참이어야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결론이라는 거를 우리가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내가 필요 조건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필요 조건은 실제 결론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필요 조건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충분과 필요는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잡아줄 건 바로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요. 그냥 뭐랑 뭐를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을 합쳐놓은 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하나로 묶어놓은 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하나로 묶은 것을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이거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필요 조건은 가정이라고 그랬어? 아니면 결론이라고 그랬어? 결론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까지 다 됐죠?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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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필요 조건은 결론이에요. 충분 조건은요? 결론이에요? 아니면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러면은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건 어떤 조건이 있는데, 걔가 가정이자 결론이 다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쏴도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고, 화살표를 받아도, 우악! 해도, 화살표를 받아도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면 성립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야? 해야 된다는 소리라고. 그럼 이걸 우리가 집합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어떤 명제 P면 Q이다가 나와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도 참이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반대로 화살표를 쏴도 참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다 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지. 맞나요? 그럼 서로가 서로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집합을 우리는 같은 집합이라 그래요? 아니면 다른 집합이라 그래요? 같은 집합일 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원소가 아니 다 똑같아요. 얘한테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똑같아요. 화살표를 어디서 쏴더라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야? 이거 되고 싶으면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끝!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요. 그냥 쉽게 접근하세요. 결론과 가정이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두 조건이 서로 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그래서 두 조건이 똑같을 때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한 조건 밑줄 P랑 Q가 같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끝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데 그거를 그냥 용어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의 가정과 결론에 또 다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 알겠지만 계속 처음에 했던 거 계속 돌리고 있어? 안 돌리고 있어? 처음에 했던 거 계속 이제 돌려먹기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중문제 지문 명제가 그 단원이 하나로만 다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단원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시중문제 지문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대표형 1번부터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쉬운 문제인데? 그럼 여기 있는 쉬운 문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쉬운 문제부터 우리 하나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잘 봐. 자, 1번 보십시다. 1번 보면 P, Q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조건 두 개에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우리 현재 누가 어떤 조건이 되는지를 찾아달래요? P 아니면 Q? 그치? 주어가 궁금해하는 거야. 동그라미 쳐봐. 얘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니? 라는 거 보여주면 돼. 그럼 다시 하면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에서 여기 있는 P는 가정이니 결론이니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정이니 결론이니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인지 얘기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명제가 무조건 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니면 불화라는 걸 알아야 돼? 참이라는 거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명제가 참이 되니?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얘기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어떤 명제가 참이야? 다시 한번 뭐야? 어디에 포함되니?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관계가 어디서 나오니? 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누가 누구한테 들어강 하나만 보여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했더니 1번을 봤더니 저는 여기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1번 봐봐. P는 0에서부터 3까지를 Q는 1에서부터 2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가 누구한테 들어간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사실일까요?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0과 3, 1과 2. 그치? 1과 2가 0과 3한테 들어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P랑 Q를 잡았을 땐 얘가 이런 관계가 성립하네요.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 결론 낼 건 어떤 명제가 있는데 명제 모이면 모이다가 참이 된다라는 거야? 이런 관계가 되면은 명제 모이면 모이다가 참이에요. Q이면 P이다 아니면 P이면 Q이다? 그치? 조그만 집합. 이렇게 앙 들어가는 그 집합이 가정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명제가 참이 되고 싶으면 Q이면 P이다. 이게 참이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판단 끝났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건 얘지. 얘는 현재 결론이 아니면 가정이야? 결론이네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결론이면 이거 현재 필요 조건이 아니면 충분 조건이야? 그치? 결론이면 필요 조건이지. 그러면 끝났지. 그래서 1번은 뭐야? 정답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이니까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은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1번 끝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1번 게임 끝. 그럼 1번은 나왔고 2번도 그러면 똑같이 판단을 할 건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P는 범위가 정해졌죠? X가 0보다 어떻다는 거? 엥? 2번에 X. 그치? X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Q의 조건은 X랑 X의 절대값을 더한 게 0이라는 거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너네는 바로 떠올려야 되겠지. 어차피 여기는 절대값은 무조건 양순이 아니면 음순이? 절대값이요? 절대값은 무조건 뭐 나오지? 우리 어떤 숫자에 이 기호 딱 붙이는 순간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양수되지 일반적으로. 그럼 양수에다 뭘 더했을 때 0이 되게 만들려면 적어도 앞에 있는 x가 0보다 커야 돼 아니면 작아야 돼? 작아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보다 작은 음수가 돼요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0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이건 상관없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q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둘이 비교해봤을 때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요? 앞에 게 뒤에 거에 아니면 뒤에 게 앞에 거에? 앞에 게 뒤에 거에 들어가지. 0 하나 때문에.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만 되는 관계가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는 여기 명제로 보게 되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을 건데 얘가 이런 관계가 성립했네요. 라는 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럼 얘 명제 모이면 모이다가 참이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나요? 그치.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이제 좀 감 좀 잡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P라며. 근데 여기는 P는 잘 보니까 가정이어서 결론이었어. 얘 가정이잖아.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형철이가 얘기했대. 가정이면 무조건 충분이라고 필요라고.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 답은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 100% 다 풀려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대학교 가서도 대놓고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100% 다 풀립니다. 이거는 집합론이라는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에서 그렇게 증명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네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증명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증명하는 거야. 이거는 대학 과정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수 없어. 알겠죠? 자, 그럼 3번도 빨리 판단하고 갑시다. 자, 3번 첫 번째. x제곱은 1이래요. 자, 그럼 이거 판단해봐. 제곱해서 1 되는 거 누구랑 누구 있어요? 그치? 1과 마이너스 1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저기 q라는 조건 절대값 x가 1이래요. 그럼 절대값이 1 되려면 x가 뭐 아니면 뭐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줄 수 있나요? 봐봐. 둘이 똑같아 달라? 아는 너무 똑같은 거 나왔어요. 그치? 그럼 이럴 때 무슨 조건이라고요? 이럴 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다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소 구했더니 똑같은 게 나왔대. 이게 필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거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넘기면
그 문제 1-1이 있어요. 두 개만 하세요. 1번, 2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번, 2번 두 개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1번, 2번만 해볼게요. 참고로 오늘 내가 이거 나눠주는 숙제는 역대급으로 적어요. 20문제인가? 20문제밖에 안 되던데. 할 수 있어요. 교환 반품하지 말고. 참고로 환불도 안 돼요. 교환 반품 환불 안 돼요. 재민이는 밀린 거 다 해놔라. 평소에. 알았지? 어쭈 교환해. 지금 반품을 해 지금. 지금 은근슬쩍 반품을 하는 거 딱 걸렸어 너 지금. 어디를 은근슬쩍 반품을 하려고. 아닐걸? 누가 더 큰 집합이야? 1보다 크다랑 0보다 크다 중에서? (1보다) 크다랑 0보다 크다 둘 중에 누가 더 커? 1보다 크다가 더 작아요. 왜냐면 0보다 크다는 거는 진분수 다 포함한다는 소리죠. 그치? 이번 주까지만 버티면 명제 끝나요. 명제 끝내면 니네가 더 싫어하는 함수 남아있어요. 근데 함수는 식이 편한 사람들은 함수가 편할 거예요. 식이 편하면 함수가 편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 했지? 웬만한 거. 자, 2, 3번 한 번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숙제는 거기에 관련된 것만 해오세요. 번호는 이따가 카톡방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2, 3번까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잘 봐. 제발. 한 문제 남았으니까 수요일에 책 들고 오세요. 알았죠? 한 문제 남겨뒀으니까 들고 오세요. 새 책이 나가긴 하는데 네, 들고는 오세요. 한 문제 남았으니까.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두 조건 P랑 Q에 대해서 P는 모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밑줄.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을 구해라.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내용이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그럼 충분 조건이라는 거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P가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아니면 결론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치, 얘가 가정인 거야.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명제 입장으로 봤을 때 명제 모이면 모이다가 참이 돼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포함관계로 보여주든 명제로 표현하든 어쨌든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걸 명제로 써보면 나는 여기 있는 요 2차식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결론 2x 마이너스 a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참인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a를 찾는 게 굉장히 그지 같죠? 맞아요? 왜? 아닌 것 찾는 거는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 중에서 하나만 찾기에도 까다롭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 포함 관계를 판단을 해보려고 했더니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성립은 했다라는 걸 보여주면 얘가 현재 부분집합이 이렇게 됐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보려고 했더니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쵸? 지금 현재 내가 뭐 하는 말 이해돼요? 너무 짜증나는 거야. 판단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이 집합 하려고 했더니
판단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아유 출제 잘못했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문제 이상한 거 가져왔네. 그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제 이상한 거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가볍게 넘기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야. 왜 인상들만 끄덕끄덕대고 있지? 야 너네들만 끄덕끄덕대고 있어. 나머지는 안 끄덕끄덕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죠. 어떤 이런 애들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면 우리는 어차피 참거짓을 항상 같이 하는 애가 있지. 그게 바로 뭐예요? 참거짓을 항상 같이 하는 애가 누구지? 원명제랑 누구는 항상 참과 구라가 똑같아요. 그치? 대우지 대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참 판단이 안 되면 바로 대우를 이용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판단해 볼 수는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우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명제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대우를 구한 거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대우를 구한다는 건 얘네들을 뒤집은 다음에 서로 부정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뒤집은 다음에 부정까지 할 거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2x-a는 0이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얘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또한 마찬가지 0이 되는 거. 이거 보여주면 끝나게 될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이렇게 되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성립한다라는 소리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었던 이 해를 만족해주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해주는 x가 존재하겠죠? 그때 여기 나왔던 그 x가 여기 있었던 이 x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달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같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왜? 여기 나왔던 그 x값이 있을 건데 그 x값이 여기 있는 요집합 안에 그대로 꿀꺽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요 x값 네모가 있을 건데 그 네모가 결국 요 2차 방정식의 해였던 뭐 세모랑 동그라미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넣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 네모 값을 여기 있는 요 x들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도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겠어? 아니면 안 나오겠어? 나오겠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던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애가 여기 있었던 얘네들의 해가 돼요. 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툭, 그 다음에 툭 이렇게 되는 것이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이게 지금 이제 저 2차 방정식의 해란 소리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는 있어 없어? 있지? 그럼 x는 뭐분의 뭐야? 여기 있었던 2분의 a가 결국 여기 x에 다 들어가야 돼?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 들어간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저기 있었던 x 2분의 a가 결국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 이 식의 해가 됩니다. 즉 이 식이 근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 보여주면 게임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야? 게임 끝났으니까. 그럼 실제로 뭐 하면 돼? 대입해 오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는. 그럼 이거 실제로 대입하면 그대로 들어오니까 결국 우리는 2 곱하기 우리는 2분의 a 제곱하니까 4분의 a 제곱 되죠. 그치?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3에 우린 여기 있는 제 x 대신에 2분의 a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우리 더하기 얼마 해주면 되냐면 더하기 1 해준 게 0이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고요. 지울 거 지웠더니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2 되고 왠지 2 다 지워버리고 싶지. 그럼 2 다 지웠더니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0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 a의 값 2개 찾아달라는 것이 된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a가 존재하겠다는 거야? 그때 우리가 찾았던 그 a들 뭐를 구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최종 문제야? 합.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실근을 찾아도 되겠지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이거는 똑똑하게 뭘 써도 돼요? 근계관을 이용해서 둘을 더해봐도 되겠지. 맞아요? 왜? 아, 이거요? 아, 여기요? 여기 2분의 가 깔렸지? 그럼 양변에 다 2를 곱해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여기도 2를 곱해니까.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끝낼게. 그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니까? 2차분의 1차지. 얼마야, 그래서? 답은? 끝!
13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아, 하나 남길라 했더니 두 개 남겼네요. 14강 유형 면접 프린트는 오늘 숙제가 5문제도 안 되겠는데? 야, 오늘 5문제도 안 되겠는데, 진짜? 아, 13강이나 끝내오세요. 알았죠? 13강 다 해오시고, 14강 내가 번호는 이따 불러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넘어가셔서 시험 보세요. 넘어가셔서 시험 보세요. 너는 앞에 영상 봐. 알았지? 네. 너는 명제 처음 거 봐. 알았어? 이거 볼 거래.